전 세계 80억 명의 인류, 우리 인간이 현재 지구 생태계의 정점에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호모사피엔스를 만든 건 뛰어난 뇌를 바탕으로 이룩한 문명과 기술이죠. 그러나 불과 300만 년 전까지만 해도 인류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한 숲에서 등장한 최초의 인류는 뛰어난 뇌는커녕 피지컬로도 당시 생태계 포식자들에게 한참 밀리는 해서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그저 그런 작은 유인원들 중 하나일 뿐이었죠. 이들에겐 사냥에 적합한 이빨도 먹잇감을 위협할 만한 날카로운 발톱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300에서 400만 년 전 초기 인류는 두껍고 큰 어금니를 이용해 식물의 뿌리를 뜯어먹거나 과일을 으깨먹곤 했죠. 하지만 258만 년 전 플라이스토세, 아프리카의 기후가 건조해지고 열대림이 점차 초원으로 변하기 시작하면서 쭈구리였던 인류는 주변 동물들을 압도하는 강력한 신체 능력을 갖게 되고 생태계의 게임 체인저로 진화해 나갔으니 도대체 그 능력이 뭐였을까요? 뛰어난 뇌를 갖추기 전에 인류가 생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 비밀, 지금 시작합니다. 약 250만 년 전 지구 전역의 기온 하강으로 밀림이 초원으로 변하기 시작하자 덩달아 식물성 먹이가 차츰 줄어들었고 초기 인류는 어쩔 수 없이 동물로 눈길을 돌려야만 했죠. 하지만 이들에게 사냥은 언감생심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두 발 걷기를 제외하면 정교한 도구를 사용했던 것도 아니었고 획기적인 지능을 갖춘 것도 아니었으며 덩치에서도 여타 포식자들에게 한참 밀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네 조상들은 틈새 공략을 펼쳤는데요. 바로 낮 시간대를 이용하는 것이었죠. 지금도 그렇듯 초원의 맹수들은 낮에 한가로이 낮잠을 자고 주로 밤에 사냥을 하는데 초기 인류는 이들이 사냥하는 시간대를 피해 한낮에 사냥감을 물색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시작은 직접 사냥 반, 다른 맹수들이 먹고 남긴 동물 사체들을 찾아 나서는 시체 청소부 전략 반이었을 텐데요.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여기선 이 한낮이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낮에 사냥에 나서는 전략은 다른 포식자와의 경쟁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더위라는 장애물이 뒤따랐죠. 이에 약 200만 년 전부터 인류 집단은 털이 점차 사라져가며 대신 그 자리에 땀샘이 발달하는 형질로 진화합니다. 즉 더운 환경에서 체온 조절에 능숙한 개체들이 자연 선택된 셈인데요. 덕분에 인류는 그 어떤 동물보다 오래 달릴 수 있게 됐죠. 인간은 단거리 달리기에서는 치타, 사자, 가젤, 심지어 심팬지보다 못하지만 오래 달리기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치타는 최대 120km/h로 달리는 지구상 최고의 스프린터지만 그 거리가 2km 이상이 넘어가면 더 이상 달리지 못하는데요. 이는 체내에서 발산되는 엄청난 열을 식힐 방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약 200만 년 전 인류에겐 털이 없었고 대신 열 발산을 도와주는 땀샘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이들은 먹잇감을 한번 정하면 먹잇감이 지칠 때까지 쫓아가 기어코 사냥하고야 마는 이른바 추격 사냥이 가능했죠. 실제로 타조와 말, 가지뿔 영양 등을 제외하면 오래 달리기에서 인간은 가히 최강입니다. 지난 2004년 유타대학교의 생물학과 교수인 데니스 블렘블은 네이처를 통해 인류는 약 200만 년 전부터 오래 달리기에 최적화된 신체 구조를 갖추기 시작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죠. 그는 달릴 때 흔들림이 적은 짧은 팔과 안쪽 방향으로 향한 허벅지 뼈는 몸의 균형을 잡는 데 용이했고 무엇보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오래 달리기의 중요한 종아리 근육과 엉덩이 근육은 인간의 침팬지보다 훨씬 크고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발목 주변에 자리잡은 아킬레스건 같은 강력한 힘줄들도 침팬지보다는 인류에게서 도드라지는 특징이었죠. 브렘블 교수는 이 힘줄들은 일종의 스프링 역할을 해 초기 인류는 적은 양의 에너지로도 오랜 시간 달릴 수 있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400만 년 전 두 발 걷기에서 비롯된 체형 변화와 200만 년 전 덥고 건조한 기후에서 살아남기 위해 털을 벗고 그 자리에 생겨난 땀샘 덕분에 인류는 강력한 지구력을 지닌 동물로 변모했고 아프리카 초원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비슷한 시기 인류는 그 어떤 동물도 넘보지 못하는 또 다른 신체 능력을 갖추기 시작했으니 바로 던지기였습니다. 인간의 아기는 2~3살만 돼도 물건을 꽤나 잘 던집니다. 얼핏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투척 능력은 지구상의 동물 중 오직 인간만이 가능하죠. 손이 없는 4발 동물들은 아예 불가능하며 손을 사용하는 영장류들 역시 투척 실력은 형편없습니다. 지난 2013년 하버드대학교 인류진화생물학과의 닐 로치 박사는 네이처를 통해 훈련받은 수컷 침팬지는 약 32km/h의 속도로 물체를 던질 수 있는데 이는 12세 유소년 야구 선수들의 평균 구속인 90km/h에 한참 못 미치는 속도라고 말했죠. 물론 명중률은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류의 이런 투척 능력은 약 200만 년 전 오래 달리기 능력과 함께 진화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밀림이 초원으로 변해가던 시절 활이나 날카로운 창 같은 정교한 도구가 없었던 인류는 동물들을 사냥하기 위해 오래 달리는 능력과 더불어 돌멩이나 동물의 뼈 등을 던지는
투척 능력도 함께 갖추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고인류 화석들을 연구한 결과 약 200만 년 전 호모 에렉투스 시절부터 인류의 어깨뼈가 이처럼 낮아지기 시작했고, 이와 더불어 위팔뼈 역시 몸통축과 직각이 되도록 변화하면서 물체를 던질 때 보다 많은 에너지를 근육과 인대에 전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죠. 특히 허리가 이전보다 더 길어지면서 몸통의 회전 반경이 커져 던질 때 더 큰 에너지를 실을 수 있었으며, 팔꿈치 역시 기존보다 더욱 뒤로 젖힐 수 있게 되면서 어깨로 전달되는 에너지를 배가시킬 수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침팬지와 인간의 던지는 모습을 비교해보면 던질 때 물체에 실리는 힘이 확연히 차이남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인류는 지구력에 이어 투척 능력까지 갖추게 되면서 비로소 지구 생태계의 게임 체인저로 거듭났습니다. 이들은 두 가지 능력을 바탕으로 더 많은 동물을 사냥할 수 있었고, 여기서 얻은 고기는 인류의 뇌가 획기적으로 커질 수 있는 토대가 됐죠. 또 사냥에 능숙해지면서 잉여 식량이 확보됐고, 덕분에 교육과 학습, 도구 제작 등 보다 고도화된 활동에도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불의 발명으로 이어졌을 테고, 인류 집단은 불로 다양한 음식을 익혀먹게 되는 이른바 요리혁명을 맞이하게 됐죠. 그리고 이렇게 부드러운 음식을 섭취할 수 있게 되자 저작근이 감소하면서 뇌가 커질 공간이 마련됐고, 여기에 불로 익힌 고효율의 영양소 섭취는 뇌 크기 진화에 불을 붙였습니다. 또 커진 뇌는 다시 더욱 정교한 도구 생산과 언어, 그리고 문화의 탄생으로 이어지며 인류는 바야흐로 문명 사회를 이룩하기에 이르죠. 일상 깊이 스며들어 있어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우리의 능력들이 실은 인류 진화사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어쩌면 현재 우리의 삶이 바뀔 만한 진짜 터닝 포인트 역시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무언가에서부터 시작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